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야 하는데 이제 국회에 남은 시간은 사흘입니다.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끝장 단판에 들어갔었죠. 조금 전에 이제 오전 회의 끝난 것 같은데요. 남은 사흘간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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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올릴 수 있는 국회의 시간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오전에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3당의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현재로서는 청문회 개최가 난망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자유한국당에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양보해서 합의를 해줘도 새로운 조건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자꾸 일정도 변경되고 합의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대로 청문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법대로 청문회가 무산된 부분은 있지만 끝까지 민주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지금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조국 후보자 게이트에 관한 국정조사는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거부가 아니고 더 이상 청문회와 관련해서 개최 여부에 대한 협상은 중단하겠다는 것을 더 이상 청와대와 민주당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런 들러리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입니다. 예. 자, 오신환 원내대표가 저렇게 회의 들어가기 전에 들러리 안 서겠다 안 들어갔다가 중간에 들어가서 또 이제 협의를 했다 이런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 상황이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은 청문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에 따라서 국회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예. 입장이고 다만 그동안 8월 14일 날 청와대에서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보름 안에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8월 30일 날로 이미 인사청문회가 정한 기한과 절차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청문회를 해야 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정인을 90명에서 80명으로 또 80명에서 60명으로 60명에서 또 20명으로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달리 해왔기 때문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할 의지가 있느냐 예. 이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정말로 이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고 국회의 예. 의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예.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야당이 더 강하지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 야당이 마치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증인수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워낙 광범위한 사안이고 예. 너무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계속 줄여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당은 정말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여당입니다. 왜 그러냐? 29일 날 안건조정위원회에다가 이 증인 문제를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했거든요. 최장 60일 동안 그렇습니다. 그럼 논의할 수 있는. 90일입니다. 90일 동안 이 부분을 토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부터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나요? 그래서 또 이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증인 네. 같은 걸 하지 말자고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네. 아니 이 법을 바꾸자고 하면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올려놓는 것은 저는 여당이 어떻게든 임명을 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행동의 시간 테이블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뭐 누구 탓이 크냐 이 얘기를 하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타협 가능성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성일종 의원님,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제 한국당에서는 가족
양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또 이제 뭐 부인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증인 조건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된 부분이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 오전에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증인 없어도 청문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강했다. 아까 저희 국회 취재 기자는 이런 얘기를 전해왔거든요. 우선 이 부분은 저는 청와대가 상당히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집권 예. 여당이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합의한 날로부터 재송부 요청 기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12일까지 거죠? 돼 있는데 6일까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일 남았습니다. 네. 어제 요청을 했어요. 예. 그 이야기는 청문회 안 하겠다는 거지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경원 대표께서 12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 예. 그러면 부인이고 가족을 좀 빼고 여기에 충분치는 안 하지만 여기에 그래도 준해서 나올 수 있는 증인을 더 부르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제 와가지고 지금 3일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 도저히 이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 그렇다고 한다면 부인이라도 내주면 3일 이내라도 좀 빨리 하자. 어쨌든 우리도 해야 되고 여당도 해야 된다 그러니 예.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자. 그러니 빨리 열자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제가 좀 이 부분 좀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8월 14일 날 청와대에서 국회로 청문 요청안이 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8월 30일 날 끝내야 되는 것이 인사청문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9월 3일까지 법을 어겨가면서도 양보를 해가면서도 9월 3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에다 대고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청문회 법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도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했기 때문에 9월 2, 3일 양일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받았던 것입니다. 법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예. 전 의원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법 얘기를 하는데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9월 3일까지 청문회가 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도 지금 법 얘기를 5번에 걸쳐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 기간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 25일 했고요. 현우석 장관을 비롯해 22일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9월 3일 날 우리가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어떻게 9월 이게 지금 현재 증인 협상도 안 됐고 여당에 의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올려가지고 합의가 안 되도록 해놓고 이거를 9월 6일까지 청와대에서 요청서를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국민들 네. 되게 헷갈려 하십니다. 혼동스러워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8월 30일까지 전재수 청문회를 의원님, 끝내야 되는 잠깐만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오전에 3당 원내대표 그 회동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금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얘기 현장으로 가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앞에 다 말씀하셨을 텐데 2시에 다시 만나서 최종적 입장들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2시에 다시 만나서 최종 입장을 확인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 지금 합의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그동안 협상 태도를 보게 되면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협상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전에도 정인을 아마 어디 범위까지 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사청문회는 조국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능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국 후보가 지난번에 장장 11시간에 걸쳐서 해명을 했듯이 가능하면은 조국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 능력을 실험하는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족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송일종 의원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 가족 중에 필요한 증인이 지금이라도 꼭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만약에 무산되는 것보다는 증인 없이라도 청문회를 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가 우선 6일까지 요청한 것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그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긴 없어 하는데요. 보입니다. 그런데
12일까지 그 기간이 있으니 그 예. 기간 동안에 하고 이게 5일 전에 네. 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계획이 통과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증인 문제 때문에 역시 여야가 지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조국 후보자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기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걸 그럼 누가 하나요? 이 조국 후보자의 가족만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님은 좀 빼고라도 네. 이 부인께서 나오셔서 아이의 교육은 엄마와 아버지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아버지께서 모르신다 그러니까 부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해 주시는 것이 저는 조국 후보자가 예. 앞으로도 더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예. 부분에 있어서 12일까지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국 후보자의 준하는 다 충분치 못하겠지만 다른 분들이라도 모셔서 할 수 있으니 12일까지 하자는 것이고 예. 만약에 12일까지 안 가고 그냥 청와대에 6일까지 요청하라면 지금 3일 남아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협상을 해서 예. 그러면 부인이라도 나와서 도와달라. 아. 이 이야기 국민의 요구 사항을 여당이 당당하면 나오십시오. 아무것도 근데 없다면서. 근데 왜 안 이게 나오시는 제가 겁니까? 현실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야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부르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 강제할 방법이 이제 있습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당과 본인이 동의하에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5일 전에 청문계획서가 기본적으로 이 기본계획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 이 계획 자체가 지금 통과가 안 돼 있잖아요. 예. 여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내서 90일 동안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자 그러니 이게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당에서 또 본인이 동의를 해가지고 3일 남아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타협이 되면 나오셔가지고 당당하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성일종 의원님, 아니 자유한국당에는 유독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킵니까? 인사청문회법상에 8월 30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겨가면서도 저희가 합의 정신을 존중했기 때문에 9월 2, 3일 날 한 거고요. 지금은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9월 6일까지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자꾸만 그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제발 좀 법대로 합시다. 그리고 판검사 출신이 그렇게 많은데 법 지키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59분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3번, 2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출석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전부 다 출석을 했어요. 제발 법대로 합시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그 대통령이 12일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나흘의 시간을 줬거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청문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나흘의 함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냥 뭐 이틀이든 6일이든 10일이든 이렇게 하지 않고 4일을 한 것은 어떻든 추석을 앞두고 추석 전에는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짓고 가자.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내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20일 정도, 한 25일 정도 되는 기간에 60만 건이 넘는 기사가 생산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60만 건에 거기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있고 카더라 통신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추석 전에는 이 문제를 좀 저희가 지금 일본하고 경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하강 속도가 빠릅니다.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추석 전에 끝내는 제가 두 것이 가지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 얘기하시는데 법을 여당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야 합의에서 이 부분이 5번이나 이렇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서도 해결했었다는 말씀드리고 기사가 60만 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의혹이 많으면 문제가 많으면 60만 건이나 나오겠습니까? 이 후보를 가지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하나만 그러니 좀 여쭤봅시다. 의원님. 여당이 이러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부인이든 누구든 더 부르세요. 그러면 의원님, 이 제가 3일 이내에 한다고 하면 아니면 하나만 좀 여쭤봅시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면 12일까지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협상을 해서 부인 빼고 청문회를 여시든지
이 법 타령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법은요 이미 여야 간 합의해서 5번의 선례가 있습니다. 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형님. 아니 도대체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조국 후보를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조국 후보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조국 후보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조국 후보보다 더 정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조국 후보보다 더 깨끗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지금 보면은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는 그런 분들 같아요. 어떻게 60만 건이 넘는 이 짧은 기간에 생산이 되고 이렇게 많은 의혹을 부풀리고 확산시키고 국민을 현혹시키는지를 저는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조국 후보를 감싸고 세울라 하십니까? 60만 건이 나오는 이 많은 엄청난 네. 의혹 덩어리이고 옛날 다른 정부 같았으면 다 이미 아웃되고 본인이 물러났습니다. 예. 이 후보를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아니 여당이 말이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무산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이 그 후보를 모셔다가 국회에서 야당이 있는데 예의가 있지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장소가 없어서 국회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해야지. 예. 제가 왜 한 말씀만 더 여당이 드릴게요.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오히려 여당이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조국 문제를 보면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지금 이 현 상태를 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야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천지에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이런 이 의혹 말씀으로 정리를 덩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의혹 덩어리를 야당이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는 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청문회를 하시면 이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청문회를 법을 할 수 있도록 지켜서 도와주시면 청문회 하시면 됩니다. 되잖아요. 맞습니다. 두 분 그러니 말씀대로 두 분 도와주셔야 다 합니다. 지금 한국당도 민주당도 청문회를 하자 하는데 합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뭐 5일이 담보된다고 하면 좀 한국당에서는 가족 말고도 유의미한 증인들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가족을 끝까지 이제 협상장에 올려놓을 이런 방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렇고요. 이제 예, 원내대표끼리 판단이요? 또 오후에 만나시면 예. 또 어떤 또 예. 의견들이 오고 갈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죠. 예, 저희가 뭐 당연히 관련해서 합의가 되면은 가장 먼저 속보로 전해드릴 테고요. 어쨌든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국당의 반발은 더 거세진 상황입니다. 자, 이번 정권의 권력 서열 1위는 조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조국 씨 측에서 준 지침대로 대학 입시제도 지금 탓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진짜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조국 씨가 만든 지침대로 대통령이 따라하는 거 보니까 혹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조국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정부 여당은 완전히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지금 조국입니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그 해석할 길이 없어요. 네. 대통령 위에 조국, 한국당에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위로는 돼야 된다는 것이 제 평상시의 생각인데요.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 말씀은 대통령을 향해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를 권력 서열 1위로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자면은 나경원 대표를 업어주고 싶습니다. 거의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조국 후보가 대통령 감으로 키워놨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경원 대표를 업어주고 싶다 이 말씀을 예, 한국당이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오히려 띄워줬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늘상 있었던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이야기니까요.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 최순실 사건이 났었을 때는 최순실이가 권력 1인자라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늘상 하셨지요.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집착을 하고 국민한테 피로감도 많이 주고 국가적인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 후보자를 이렇게 감싸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아마 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청문회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은 뭐 임명 강행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건가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택지들이 사실 있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 때 불통정부라고 가장 공격을 많이 예. 한 게 지금 여당이에요. 얼마나 그 불통정부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나요? 자,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여러 이러한 아우성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비난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이 청문 보고서도 3일 내에 9월 6일까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이웨이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예. 정부에 전달하고 또 국민의 뜻들을 이렇게 관철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원내외의 병양직 투쟁 측면에서 예. 아마 원내대표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뭐 해임 번역 얘기도 나오고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의원직 총사퇴 얘기도 나오고요. 뭐 보이콧 얘기도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에서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의 얘기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뭐 공론화된 건 없고요. 아직 없고. 아무래도 예. 이제 당 지도부라든가 원내 지도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이 못했습니다. 중대 예. 결심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은 중대 결심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중대 결심을 하십니다. 지난 3년 동안 20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을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으로 국회 보이콧을 해왔습니다. 예. 9번에 걸친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 조사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끄떡하면 장외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장외 투쟁을 하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중대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3년 내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대 결심 운운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이제 좀 그런 중대 결심 이런 표현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그런데 전국의 운용은 여당한테 있는 겁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저는 정부 여당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제가 기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도요, 사장이 자기 경영을 할 때 3개월 뒤, 1년 뒤에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경영의 1번입니다. 국가 경영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못하면 대통령께서 또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래 예.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국가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 가고 있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국방이 지금 엉망이고 외교가 엉망인데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전국을 주도해 가셔야지요. 잘해 가셔야죠. 이걸 못하기 때문에 야당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고 이 책임 여당한테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전적으로 여당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20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과 끄떡하면 장애 투쟁을 하는 이런 야당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유한국당이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조국 후보가 사퇴하면 야당이 장외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거센데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일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국정 운영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난번 추가 경정 예산안 문제만 보십시오. 네. 저희들이 정부가 국회로 추경안을 넘기고 난 뒤에 무려 100일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편성하는 것이 추경 예산안인데 이것을 그래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것을 100일 만에 통과시키는 야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런 야당 정말 처음 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률안은 지난 6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장애 투쟁을 하는 바람에 예. 1만 4천 건의 법안이 국회에 있고 내년도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일본과 경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예. 513조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 법률심사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은 언제든지 협치를 할 자세가 되어 저희가 있다는 지금 말씀. 준비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추경 자꾸 야당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여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선심성 퍼주기가 거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일본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가 따라잡겠다고 하는 거 저희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술 100개를 갖고 와가지고 24억씩 100개를 올려가지고 이거를 그냥 아니 어떻게 기간, 인력, 우리 기술 수준 이런 거 고민도 안 해놓고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야당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되게 되면 이제 국회 상황이 더 좀 냉랭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국 후보자 어쨌든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원사이드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 이후에 여론의 향방에 변화가 있었을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한국당의 그 반박 기자회견 이후의 여론은 이제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의 찬반 여론만 보면 성일종 위원님, 이것만 보면은 여론조사 그 상으로만 보면 오차 범위 내로 찬반이 좀 붙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요. 예. 이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3회 장소에 가서 해야지 예. 여야가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격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 한복판으로 와가지고 본인이 나 떳떳합니다라고 이 기자회견하는 게 맞습니까? 문제가 있고요. 또 예. 수사 중인 후보를 또 이 수사 중인 후보를 청문회에 세우는 것도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이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 건 자, 좀 아니지 이 않습니까? 가족이 받고 가족, 있으니까 예. 다 함께 봐요. 또 조국 후보자도 다 함께 조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 얘기하시는데 예. 조국 후보자 일방적인 쇼가 끝난 다음에 했어요. 그러면 어제 저희 당에서 반박 성명을 냈거든요. 또 예. 반박 그 기자 브리핑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가 마치 그 저희 당 것까지 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로 오해를 국민들께서 그래서 제가 안 지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한국당 그 반박 기자간담회 이후의 여론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그 형평성 있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샘플도 500샘플밖에 안 되고 또 이걸 조사한 의뢰한 기관 자체도 좀 네. 편향적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보면은 보기에는- 여론조사상에서 그 시청을 하신 분들에서는 후보자 찬성 의견이 좀 많아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전공법 인사청문회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는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해서 편법으로 계속 연기시키고 이 조국 후보를 흔들고 그렇게 흔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라는 이런 당리당략, 이 편법에서 시작된 예.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성일종 의원님께서 어제 자유한국당이 했던 기자간담회는 여론조사에서 그 상황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유한국당이 어제 했던 기자간담회가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는 더 불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네. 뭐 알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형식 면에서 너무 원사이드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사상 초유라고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예. 말씀을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기자간담회도 청문회 없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상황도 사상 초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전체가 다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기자간담회 한 것만 가지고 사상 초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그리고 지난 60만 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고 야당에서는 끊임없는 의혹을 계속해서 이제 부추겼고 이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도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후보자 입장도 들어봐야죠. 아니 예. 성일종 의원님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리 마련해 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형식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선택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한국당과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신데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자, 이런 참 기자들이 특이한 이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자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민주당 출입 기자들 중심으로 하지 그런 적 않았나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리고 없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렇게 하고, 좌석이 자, 350석이었는데요. 꽉 찼고요. 예, 그런 자, 적 그 없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출입 기자들로 했고 3시간 전에 얘기를 했고 기자들도 하루의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기자들이 그냥 결정을 한 밀어붙였잖아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했던 분들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60만 건 얘기하는데 이 60만 건 얼마나 누더기 같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자, 후보를 왜 갖고 가시려고 지금 합니까?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요. 지금 이 얘기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청문회 일정 합의되기를 저희가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오후에 속보가 오면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지금 그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너무 일방적이다. 지금도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또 공개가 돼서 이 부분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유출 경위 수사해달라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한 상황인데 차현주 앵커가 일련의 상황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반박하기 위해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맞불 기자간담회. 주광덕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면서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이 기록된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고 영어를 잘했다는 조 후보자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그 영어 회화조차도 6등급도 2번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단 유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 없이는 구하거나 당연히 공개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조 후보자의 딸이 직접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남 양산경찰서는 수사과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곧바로 유출된 경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정보 유출이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라며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어 내신 강사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는 한영외고 내신 4에서 6등급이면 고려되는 딱 적정 수준으로 입학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조국 후보자가 전날 영어를 잘해서 논문에도 등재되고 이런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이제 영어 성적표까지 공개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 생활기록부가 공개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좀 위법 소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은 지금 고소에도 들어간 상황이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후보자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익 후보자,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 이 아이의 성적은 이래이래했다 해가지고 공익 제보를 한 거예요.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이 팩트고요. 또 이 공익 제보자를 뭐 고발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례들이 있습니다. 문영배 후보자라든가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성적표를 미리 다 제출했습니다. 이런 선례도 있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공익 제보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아니 이거를 고발하겠다. 그러니 이런 고발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제1자자가 됐는지, 부정 입학에 대한 의혹은 없었는지, 아니 장학금을 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장학금이 나옵니까? 그래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시면 이런 오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 없이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 제보로 그렇게 포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유한국당에는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으십니다. 예.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킵니까? 오늘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 좀 지키십시오. 어떻게 본인 동의도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학생생활기록부를 공개를 합니까? 제발 좀 법 좀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당은 예. 본질을 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패스트트랙 이 불법적인 거 아닌가요? 정의당하고 합해가지고 장기 집권 음모를 꾸려 가서 조사받으세요. 한 거 아닙니까? 출두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거 간 건데 이 조국 청문회하고 출두하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 예. 그거를 연결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갖자마자 몇 시간 만에 이제 또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인데 어제 압수수색한 곳 중에 하나 주목이 되는 곳이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이제 동양대입니다. 동양대. 여기서 왜 압수수색을 그럼 했냐 이렇게 봤더니 의전원 들어갈 때 자소서를 넣었는데 여기 동양대 총장의 어떤 표창장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학교에선 준 적이 없다 하고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희도 알 길이 없지요. 예. 의문만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동양대학교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이 없는데 자소서에 들어가며 또 서울대학교에 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장학금은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일단 뭐 서울대가 장학금 관련해서는 뭐 신청을 안 해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밝혔습니다. 자, 특지 누군가는- 장학금인데요. 자, 그러면 특지 누군가는- 장학금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아닙니다. 문제 수행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아주 우수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예. 여기에서 선정을 하지요. 그 예. 의미고요. 네. 이 학생은 성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입학하면서부터 받았잖아요. 신청이 없는 사람이 예. 아이 어떻게 신청을 안 했는데 장학금을 어떻게 나옵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 특지 장학금은 이제 신청을 안 해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그 신청을 안 해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서울대학교 예. 관악회 그러니까 이 장학금을 주관하는 데가 이제 관악회인데 관악회에서 어제 인터뷰를 자세하게 한 내용을 아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 특지 장학금입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처럼 뭐 성적이 좋아야지만 장학금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장학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관악회에서 주는 특지 장학금인데 이것은 본인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2월과 8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장학금 신청을 하는데 왜 3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 2월 달에 선정이 돼서 받았냐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그 등록을 입학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특지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여기는 기부자가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